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꿀잠 청해 보세요. 오늘은 어린 원님 등 경상도 민담설화 여러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보따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어린 원님. 고유라는 사람이 창녕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워낙 총명해서 조정해서 원님으로 보냈습니다. 창녕에서 일하면서 어찌나 판결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고유라는 이름 대신 고창녕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그 고창녕이 가마를 타고 창녕으로 들어올 때의 일입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고을 이방과 마주쳤지요. 이방이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웬 조그마한 아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원님이 온다더만 진짜 주먹만 하네. 뭔 가마식이나 타고 있노. 도포 소매 안에 여어도 되겠다. 우리 고을은 망했다. 어린아가 무신 목민관을 하겠노.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고창녕은 이방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어요. 도착해 보니 이방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대는 거예요. 너무 어렸으니까 무시할 만했던 거죠. 고창녕은 길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이방을 불렀습니다. 저기 마당 끝에 있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고? 서울에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말로는 수수라고 합니다. 그래? 그라모 수수나무는 몇 해째 나는 기고? 금년초라고 하니까네 1년만 살고 죽는 나무입니다. 저거 분지르지 말고 곱게 빼온나. 그래가 네 소매 안에 한번 넣어봐라. 단 분지르지 말고 넣어야 된다. 그제야 잘못을 알아챈 이방은 원님께 빌었습니다.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째든지 제발 살려주이소. 한 해 묵은 수수 때도 안 부러뜨리고 소매 안에 못 넣으면서 13살 묵은 나를 어찌 네 소매 안에 그냥 넣겠노. 13년을 큰 날로 갔다가 감히 네 소매 안에 넣어? 이방은 고창녕이 어리다고 무시했다가 혼쭐이 났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어린 고창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원님 고창녕. 갓값을 물어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양반이 거제 땅을 지나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더래요. 그래서 그만 갓이 날아가고 말았대요. 그 양반은 너무 가난해서 갓을 새로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갓을 벗고 다닐 수도 없어서 결국엔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갓을 이 고을에서 잃어버렸으니 물어내라고 말이에요. 그때 마침 판결을 잘하기로 유명한 고창녕이 거제 원님으로 있었거든요. 양반이 원님에게 와서 말하더래요. 원님 보소. 내가 요 앞을 지나가다 바람이 불어갖고 갓이 날라가 붙는데 갓 좀 사다 주이소. 바람이 불어 자기가 잃어버린 걸 원님한테 물어내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없어 하고 말았을 텐데 고창녕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 말고 원님이 부르니 불이 나게 달려왔단 말이죠. 여보소, 이 양반이 저 바람 때문에 갓을 이잡빗단다. 그래가 너그가 갓을 사줘야겠다. 그걸 와 우리가 사줍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양반이 잃어버린 갓을 갑자기 물어내라고 하니 당황했겠지요. 너그가 엊그저께 바다에다가 바람 안 불났고 제사를 지냈다 아이가. 그 바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노? 바다에 바람 불지 말라고 제사를 지냈으이. 바람이 다 육지로 쫓겨왔다 아이가. 그래가 이 양반갓이 날라갔으이. 너그가 물어줘야지. 결국엔 꼼짝없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양반의 갓을 물어주었단 얘기죠. 이번 이야기는 백정이 소를 포기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양반이 어찌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소가 없어서 논을 갈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논을 갈아야 모를 심을 텐데 말이죠. 그 윗동네에는 백정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백정은 어마어마한 부자라 소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양반이 백정한테 소를 빌릴 수는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나누어져 있어서 양반이 백정이랑 말을 섞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도 소가 필요했던 양반은 깊이 고민하다 결국 백정을 찾아갔어요. 양반이 찾아오자 백정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양반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 이 사람아,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 모신기를 못 했다. 농어 좀 빌려주라. 예, 갖다 부리소. 양반은 소를 몰고 와 논을 고르고 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야야, 그 아무 백정 집에다 소 좀 몰아다 주라. 양반집 아들이 소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똥이 급했어요. 살인문 밖 버드나무에 소를 매놓고 잠깐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새 소가 없어진 거예요. 한편 백정은 양반집으로 소를 찾으러 갔어요. 와, 여태까지 소를 안 몰아다 주십니까? 우리 아들이 소 안 몰고 갔더나? 소라니요, 소 안 하십니다. 양반은 아들을 불러 자초지정을 알게 됐어요. 백정은 하는 수 없이 고창영 원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원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양반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가난한 양반의 사연도 딱한 거예요. 소가 고삐를 풀고 도망갔는갑다. 찾아봐야지. 이 양반 어른을 쌍가마에 태워가 댕기면서 찾아봐라. 백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마맬 일꾼을 구해서 소를 찾으러 가게 된 거예요. 솥값보다 가마꾼 싹시 더 나가게 됐죠. 원님에게 가서 백정이 다시 말했어요. 내 소 안 찾을랍니다. 와, 가마꾼 값이 더 들어가겠네. 그래서 가난한 양반은 솥값을 안 갚아도 되게 되었어요. 고창령은 이렇게 판결을 할 때 가난한 사람 처지를 많이 살폈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고창령 원님이 살인범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원님 고창영이 세수를 하려는데 나뭇잎 하나가 세수대야로 뚝 떨어졌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나뭇잎이 특이하게 생겼어 나졸들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이래 생긴 나뭇잎이 어디서 왔노? 이 짝에는 그런 나뭇잎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럼 어디서 날라왔단 말이고? 다른 나졸이 대답했어요. 합천 해인사의 커다란 법당 뒤에 있는 그 나무 같습니다. 고창영이 서둘러 해인사로 가보니 정말 법당 뒤에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수백 년이나 되어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글쎄 칼에 목을 찔려 죽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신체에는 손대지 말고 칼만 빼갖고 나오이라. 고창영은 칼을 받아 들더니 그 칼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중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이었습니다. 고창영은 절에 있는 중들에게 모두 칼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죽은 여인에게서 빼온 그 칼을 그 칼들 사이에 섞고는 말했습니다. 각자 지 칼을 찾아가라. 그런데 칼 하나를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낀데 안 찾아가노? 아무 대사 칼입니다. 칼 갖고 가라 캐라. 지 칼인데 안 갖고 가면 되나? 이렇게 되자 칼 주인인 중은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진 죄를 네가 받아야지. 바른 말로 안 하면 지기 빈다. 얼마 전에 아랫마실로 닭발하러 갔다가 그 처자를 보고 마음이 동했심더. 오늘 그 처자가 불공을 들이러 와갖고 지도 모르게 음심이 생겨서 범할락하다가 고마 죽이고 말았심더. 이렇게 해서 고창영 원님은 아무 죄 없는 처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처자의 원한이 그 나뭇잎을 고창영 세숫대야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요. 이진사 아랑의 원수를 갚다.
옛날에 밀양부사로 부임한 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씨가 밀양부사로 왔을 때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동옥이었어요. 동욕동자에 구슬옥자. 동옥이는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유모손에 자랐어요. 윤부사의 딸 동옥이가 바로 밀양서 유명한 알랑입니다. 어느 날 4월 16일이 되었어요. 이때는 기망일이라 남천강에 비친 달이 참 밝았어요. 아랑이 방에서 부녀자들의 수양서라고 할 수 있는 내훈을 읽고 있는데 불쑥 유모가 들어오더니 아씨, 이런 달 밝은 날에 우째 밤낮으로 책만 읽고 있으에? 어르신 허락을 받아가지고 영남리에 올라가 달 구경 한번 하면서 콧바람 좀 쏘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랑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달 구경을 나왔어요. 아랑이 영남루 능파각 쪽에 올랐을 때였나?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더니 아랑을 겁탈하려 했어요. 아랑은 정절을 지키려 저항했죠. 괴한은 뜻대로 안 되니까 아랑을 놓아줄 수도 없고 탈로 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엉겁결에 아랑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시체는 주변 대나무 밭에 던져 놓았죠. 알고 보니 괴한과 유모가 짜고 벌인 일이었는데 유모는 아랑이 죽은 후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랑아 씨가 얄궂구로 호랭이한테 잡히갔다. 아랑의 소식을 들은 윤부사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급히 나졸들을 풀어 아랑의 시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객지에 와서 외동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윤부사는 화병이 나서 관직에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윤부사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윤부사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 밀양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부사들이 부임하는 날이면 그날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연달아 죽으니까 밀양 부사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는 언제까지 밀양 부사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죠. 그러던 차에 이진사라는 사람이 밀양 부사 자리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사실 이진사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과거도 여러 차례 떨어지고 과객처럼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진사가 하루는 밀양 영남루에 올라 낮잠이 들었단 말이죠. 꿈에 소복을 입은 한 처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나타났어요. 처자는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원수를 갚아줄 참 어른을 만나가 참 반갑습니다. 내 원수 좀 갚아주이소. 이진사가 가만히 보니 꿈결인데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진사는 워낙 대담한 사람이라 마음을 가다듬고 처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사람이가 귀신이가 정체가 뭐고? 지는 윤모부사의 딸인데 기망일 밤에 유모를 따라가 달구경 나왔다가 죽어갔고 대밭 속에 그냥 마 버려져 있으에 내 이 원수를 갚으려고 늘 새로 오시는 사또를 배우고자 왔더랬는데 모두가 기절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마 여태껏정 한을 몸풀고 있으에 그런데 오늘 참 어른분을 만나게 돼갖고 이참에 말씀드리는 깁니다. 지발 지 원수 좀 갚아주이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네 원수가 누구? 처자는 아무 말 없이 빨간 깃발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난 이진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꿈인데 그 처자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진사는 고민 끝에 에라 마지막으로 과거나 한번 볼 뺏기 없다며 과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급제했단 말이죠. 이진사는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인자 내 뭐 힘 하나 얻었으니까 모두 밀양부사를 안 한다 하는데 내가 밀양부사에 한번 지원해 볼까? 이진사가 밀양부사에 지원하니 나라에서도 좋다고 하죠. 다들 밀양부사 자리는 피했으니까요. 드디어 이진사가 밀양부사로 부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밀양에 도착해 하루를 무사히 지냈다 싶었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 바깥이 무척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진사,
이제는 이 부사가 밖을 살펴보니 관속들이 전부 염할 준비를 하고 송장 치울 작정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방들은 다른 부사들처럼 이 부사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부사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무슨 행패가 이런 게 있느냐? 이 부사의 호통보다 이 부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이방이며 모든 관속들이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이 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조회를 열어 이방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방과 관속들의 명단을 전 현직을 막론하고 모두 다 가져오이라. 이 부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했던 관속들의 명단을 쭉 보다가 끝쪽에 죽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붉을 주자에 깃발 기자를 보니 갑자기 꿈속에 처자가 들고 있던 붉은 깃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부사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오래전에 그만두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때 있던 유모는 어디 있나? 유모도 여 살고 있습니다. 당장 두 연놈을 잡아들이라. 얼마 되지 않아 주기와 유모가 이 부사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부사가 말했습니다. 이놈, 네가 진 죄를 알렸다. 바른대로 고하렸다. 주기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 부사가 계속 추궁하니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지난 일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주기가 말한 자리에 가보니 아랑의 시체가 그대로 썩지도 않고 칼이 꽂힌 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부사가 칼을 뽑으니 그제야 뼈만 그 자리에 남았는데 뼈는 추려 좋은 곳을 구해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주기와 유모는 극형에 처했죠. 그 후 밀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